자,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정리를 하면, 지난번에 이제 뉴런에 관한 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뉴런의 핵심은 신호 전달.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해서 이제 통합하는 곳이 필요한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신경계라래. 신경계. 그래서 자극을 통합을 하고 이제 뭔지 판단해서 이제 명령을 보내는 것까지 이제 신경계라고 하고요.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요. 이제 그래서 중추신경계랑 이제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눕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억하시죠? 연합뉴런? 그래서 이 중추는 자극을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할지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 중추신경계인데 뭐와 뭐로 나눈다? 뇌와 척수로 나눠.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는 말초신경계는 일단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감각기로부터 온 자극이랑 그 다음에 뇌와 척수로부터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로 나누면 이거는 이제 기능상으로는 구심성 신경이랑 무슨 신경으로 나누냐? 원심성 신경으로 나눈다. 그래서 구심성 신경은 구심성 뉴런, 그 다음 원심성 신경은 무슨 뉴런? 원심성 신경은 원심성 뉴런으로 나누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감각기로부터 오는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고 원심성 뉴런 명령을 전달해. 그래서 이건 일단 디테일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능상의 분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퍼져 있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부학적으로는 체크해.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으로도 나눈다. 뇌신경, 척수신경. 그래서 뇌신경은 뇌에 연결된 말초신경이야. 얘는 그래서 12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척수에 연결된 말초신경인데 몇 쌍이 있다? 31쌍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선생님이 봤어. 그럼 내가 본 정보는 뇌로 가야 되지. 무슨 신경이 전달? 뇌신경이 전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희원이가 선생님 때렸어. 때렸어. 그러면 이 아픔을 또 뇌로 전달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게? 척수. 그래서 무슨 신경? 척수신경.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거는 뇌랑 척수는 중추신경계인데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은 무슨 신경계? 말초신경계예요. 그래서 옆에 어떤 아저씨 등발 나와 있거든? 어떤 아저씨 등발 이러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뇌랑 척수는 무슨 신경계인데? 중추신경계인데 뇌신경은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 척수신경은 척수와 연결된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거기까지 됐어? 요게 이제 차이가 있다. 세상에.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슨 신경계? 중추신경계. 그래서 중추신경계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자, 일단 중추신경계는 대뇌가 있고요. 대뇌 뒤에 무슨 뇌가 있음? 소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뇌 사이에 옛날에 간뇌라고 했던 게 사이뇌. 나 진짜 씨. 그 다음에 간뇌 밑에 사이뇌 밑에 조그만 뇌가 중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 밑에 연수와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옛날 뇌교라고 했는데 나 다리뇌라고 해. 미치겠다. 뇌교. 그 다음에 미치겠다. 나도 얘기하고 있잖아. 그 밑에 옛날에 연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요새를 뭐라고 한다? 숨골. 진짜 되겠다. 어색해. 이럴 수가. 어색하도다. 숨골 너무하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건지 아니면 내가 사대주의에 쩔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숨골로 했으면 괜찮은데 근데 연수는 예쁜데. 연수는 예쁘지 않아? 연수. 최현석 아저씨 딸 이름이 연수. 흑백요리사 봤어? 안 봤어? 안 보는구만. 요새 손정원 씨가 얼마나 멋있는데.
손종훈 님이 얼마나 멋있는데. 잠깐만. 와, 이거 중간고사 9강까지는 시험 범위일 텐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그림 피려고 자 이제 갔는데 잠깐만. 오케이. 자, 갑시다. 근데 왜 또 시상이랑 시상합은 안 바뀌었대? 자,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다. 자, 대충 뇌를 폈어요. 아유, 대충 가. 내가 던지면서 가.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큰 거 보이지? 자, 요렇게 아니야, 너무 뒤까지 왔다. 자, 여기서 자를게. 자, 요렇게 큰 거 보이죠? 여기까지가 무슨 뇌? 요게 대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시죠? 자, 여기가 무슨 뇌? 소뇌. 그 다음에 지금 대뇌 사이에 요렇게 낀 거 보이시죠? 진짜 끼었어요. 끼어서 무슨 뇌인 게? 사이뇌인 거야. 그래서 사이뇌는 지금 여기 겉부분이 시상, 아래가 시상하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쏙 들어간 부분 있지?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중간뇌다. 시상하부 그려줘야겠다. 내가 저기. 그 다음에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여기가 이제 중간뇌인 거고,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옛날에 뇌교라고 했던 거. 무슨 뇌? 와, 씨, 다리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톡 튀어나온 여기가 무슨 꼴? 여기가 숨골.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뭐가 되는겨? 여기가 이제 밑에가 척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아까 일부러 순서대로. 그래서 대뇌 사이에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이제 숨골 연수. 됐어? 그렇게 이제 있다. 자, 그래서 숨골 저쪽에다 써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숨골, 그 다음에 척수. 요렇게. 자, 일단은 대뇌 먼저 가면, 자, 거기 이제 대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대뇌는 일단 여러분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요. 자, 이제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요. 대뇌는 일단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대뇌 겉질은 회색질이라 그래. 자, 대뇌 겉질은 회색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백색질이라고 하는데, 일단 회색이랑 회색질이고 속질 백색질인데, 여기는 회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백색질은 이제 뭐가 모여있는 부분이냐면, 축삭돌기가 모여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신경세포체랑 축삭돌기 중에, 주로 기능을 뭐가 할 것 같니? 신경세포체가 하지. 그래서 이 대뇌 겉질에서 보통 기능이 일어났는데 이 겉질의 각 영역은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분업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구간이 나눠져 있고 각각에서 크게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무슨 령 있냐면 여기는 이제 감각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령은 감각겉질이라고 하기도 해. 그 다음에 운동령은 운동겉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 그 대뇌 그림에서 보시면,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대뇌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컬러로 된 그림. 아, 니네 컬러가 아니구나. 자,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 무슨 겉질이라고 써있게? 체감각 겉질이라고 써있어. 찾았니? 밑에 그림 한번 봐봐. 밑에 그 컬러로 된 그림에 찾았어?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겉질이라고 써있게? 운동 겉질이라고 써있을걸? 희원이 찾았다. 찾았어? 그래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감각령이 이제 감각령은 이제 눈코기어 피부로부터 오는 게 이제 감각기지. 그래서 이제 감각기로부터 온 뭐를 자극을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 감각령이야. 이해 갔나? 감지하는 거. 그 운동령은 뭐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반응기. 근데 주로 뇌 같은 경우에는 근육 중에서도 수익은
혹은 수익은 다른 말로 골격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는 게 이제 명령을 이제 야 이거 해 라고 명령을 이제 보내는 부분이 무슨 명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운동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같은 의미인데 일단 여기 골격근은 뼈와 연결된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근은 나의 모델로 할 수 있는 근육에 의지가 관여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판서를 해. 그러면 이거 누가 명령 내리는 거게? 대뇌가 명령 보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근육이 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격근이야. 한 번 더? 괜찮아? 그래서 이거 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운동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감각기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어떻게 할지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가 이제 뇌야. 그럼 연합령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연합령에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고등정신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 연합령에서는 크게 고등정신 활동한다라고 하는데, 고등정신 활동. 이 고등정신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일단, 슬퍼, 기뻐하는 뭐 느끼고, 감정도 느끼고, 그 다음에 연산도 하고, 추리도 하고, 점점점점점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영을 돌리셔야 돼? 연합령을 굴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컬러로 된 거 잠깐 보면 컬러로 된 거. 그래서 거기 보면 고등정신활동이라고 이제 처음에 써있죠. 자, 대뇌 기능의 고등정신활동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지금 대뇌 겉질은 뭐를 이제 구간이 나눠져 있고 이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되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대뇌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앞에를 옛날에 전두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바뀌었네요. 무슨 엽? 이마엽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옛날엔 두정엽이라고 했거든요. 마루엽이라고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양옆에를 측두엽이라고 했거든요. 축두엽이 관자놀이 근처에서 뭐라고 바뀐 거야? 관자엽. 그 다음에 여기 뒤통수, 여기를 후두엽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무슨 엽? 뒤통수엽. 그래서 보시면 자, 뒤통수엽에서는 보통 볼을 방각 하나 써있어. 시각을 담당하지? 그 다음에 전두엽에서는 말하기나 감정 이런 거. 이마엽에서는. 그 다음에 말하기 영역이 마루엽에도 섞여있고, 그 다음에 관자엽에 후각이 분업화되어 있는 거 보이지? 요런 것들을 감각해. 이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막 처리해. 대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컴퓨터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뇌의 주요 기능은 어디서 일어난다? 겉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 하면 감각과 뭐야? 수의근의 운동과 무슨 활동? 고등정신 활동이에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대부분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거를 다 어디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된다. 대뇌에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뇌는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무슨 방구랑 무슨 방구? 좌반구, 우반구. 그래서 좌반구, 우반구야. 좌반구, 우반구.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보통 이게 신경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좌반구 같은 경우에는 몸의 오른쪽 운동과 감각을, 그 다음에 우반구에서는 무슨 몸? 몸의 왼쪽을. 대부분,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은 척수에서도 교차되지만 숨골에서 신경교차가 일어나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선생님 좌반구가 터졌어. 그러면 얘가 오른쪽 몸의 운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오른쪽 몸에 반신불수가 올 수 있어요. 이해 갔어? 그 다음에 만약 오른쪽 뇌가 잘못되면 왼쪽을 움직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써 있지만 좌반구 같은 경우에는 언어나 수리 능력,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우반구는 이제 형태, 얼굴인식, 공간, 관계인식. 그러니까 대뇌의 각 부분 다 핵심은 뭐 하고 있다? 이제 분업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됐어? 자,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대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자, 넘어와서 무슨 뇌? 손에 먼저 할게. 손에를 먼저 할게. 자, 일단 손해 같은 경우에는 대뇌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위운동, 대뇌 운동은 수위운동을 보좌를 하고요. 특히 손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좋죠. 이거는 몸의 평형 유지 외우셔야 돼. 자, 얘는 손해 같은 경우는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몸의 평형 유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 몸의 평형 유지. 그래서 여러분 평형 감각 기관이 어디게? 귀에서 전정기관이랑 그 다음에 무슨 기관? 반고리관이 있어요. 그래서 귀에 이제 귀에서는 청각도 있지만 평형 감각 기관도 있는데 청각은 대뇌에서 처리한다. 오케이? 근데 평형 감각기는 여기. 전정기관은 이제 기울기랑 이제 위치 감각. 그러니까 내가 한 발로 서 있어서 균형 잡는 거는 어디서 근육 운동을 조절하냐면 손에서 조절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고리관은 뭐와 관한 거? 회전. 됐어? 그래서 일단 손에서 반드시 외야 되는 거 무슨 감각 유지? 여기서 이제 수위 운동 보조해주고 몸의 평형. 평형 관한 거 외워야 돼. 평형. 지금 일단 키워드만 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뇌 갖고 손에 갖고. 자, 그럼 이제 중간에 무슨 뇌? 사이뇌. 자, 중간에 그래서 사이뇌인데 사이뇌까지 써도 되겠다. 사이뇌는 옛날에는 간뇌라고 했어요. 혹시 학교에서도 모르니까. 자, 일단 사이뇌는 두 개로 나누는데 시상하부. 시상을 딱 보면은 대뇌 사이사이 껴있잖아. 그래서 대뇌 각 부분으로 자극을 전달하는데 시험에서 거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시상하부가 중요한데 시상하부에 딸린 기관으로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가 있어요. 시상하부에 딸린 기관으로 이제 뇌하수체가 있는데 그러면 시상하부는 이제 뭐를 관여를 하냐? 시상하부는 체크의 형음이죠. 항상성 유지의 중추야. 다시 시상하부에서는 뭐? 항상성 유지. 항상성은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 예를 들면 체온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의 혈당량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농도, 삼투압 유지 중추가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간뇌에서 담당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신경계 중에서도 내장기관,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라고 그래가지고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하면서 우리 몸의 상태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되도록 한다?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도록 한다. 그래서 간뇌에서는 뭐를 반드시 외워라? 간뇌래. 사이뇌에서는 뭐? 항상성. 중요해. 얘는 형광펜. 지금 키워드 하는 거야. 대뇌는 감각, 수위운동, 고등정신활동. 손에는 무슨 감각? 평형. 그 다음에 사이뇌는 세 글자 뭐? 항상성. 됐어? 항상성. 자, 그렇게. 얘 진하게 동그라미 해도 되는데. 자, 그럼 일단 한 방 지우고 도대체 몇 번을 쓰는 거야? 한 번 지우고. 자. 한 번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뇌? 중간뇌. 자, 그 다음에 근데 중간뇌를 하기 전에 자, 일단 여기서 세 친구는 묶을게요. 중간뇌, 다리뇌, 숨골 묶습니다. 자, 중간뇌, 다리뇌, 숨골 묶습니다. 자, 얘네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묶어서 뇌줄기라고 해요. 옛날 뇌관이라고 했어요. 뇌관. 그래서 쟤네는 이제 묶어서 뇌줄기라고 해서 이 뇌줄기 지금 이제 3개를 갑니다. 자, 일단 중간뇌는 뇌 중에서 가장 무슨 뇌다? 가장 작은 뇌고요. 거기 써있지만 대뇌 사이는 손뇌 사이에 이제 정보 전달하는 것도 담당하고 손의 기능을 보조해 몸의 평형을 유지를 하는데 중간뇌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이 친구는 형광펜처 안구 운동이랑 동공반사의 중추야. 자, 동공반사는 뭐를 조절하는 거냐면 홍채를 조절해서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거든요. 동공반사랑 홍채인데,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자, 여기 눈이에요. 자, 지금 여기 근육으로 덮여 있어요. 자, 요걸 뭐라고 하게? 홍채라고 하고, 여기 중간에 까만 거 있지? 요게 뭐가? 동공. 근데 문제는 동공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만약에 어두운 곳이야. 자, 어두운 곳은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동공이 커져야 돼. 자,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가 확장돼야 될까? 홍채가 수축해야 될까? 그렇지. 홍채가 수축해서 동공이 커져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밝은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빛이 적게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적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동공이 작아지기 위해서 이제 홍채가 어떻게 한다? 확장. 이거를 조절하는 게 무슨 애다? 중간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와 상관이 없다? 대뇌와 상관이 없어요. 대뇌는 일단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의지가.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뇌. 다리뇌는 지금 중간내 손의 사이에 이제 정보 전달 담당하고요. 꼭 이제 숨골의 역할을 조금 보조해 주긴 하는데, 일단은 다리는 다리 네 줄기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무슨 골? 숨골. 옛날에 뭐라고 했다? 연수라고도 했는데, 연수는 개 중요해. 연수는 일단은 처음에 이 친구가 없으면 죽어. 얘는 소화.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심장. 요걸 조절해. 연수가 잘못되면 밥 잘 먹어도 소화 안 되고 숨 못 쉬고 심장 안 뜁니다. 그래서 연수 쪽이 급소잖아.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아까 숨골에서 무슨 신경이 교차된다? 아까 좌우 신경 교차된다고 했던 거 80% 정도 교차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대뇌의 자반구는 어느 쪽 조절? 오른쪽. 그 다음에 우반구는 왼쪽 조절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는 이따가 하겠지만 얘는 뭐 딸꾹질, 그 다음에 입속에 들어갔을 때 침 분비, 그 다음에 먼지 들어갔을 때 눈물 분비 같은 거를 조절을 해서 얘는 무슨 반사의 중추다? 얘는 이제 무조건 반사 중추다. 거기까지 됐어? 이렇게 키워드야. 자, 한번 간다. 속으로 한번 가자. 체온 조절. 그렇지. 사이네. 자, 그 다음에 홍채 크기 조절. 아우, 슬퍼. 그러니까 무슨 뇌? 그 다음에 균형 잡아. 손에. 그러니까 귀는 감각하고 손에서 명령 내리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어. 그렇지. 숨골.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오줌의 양. 오줌. 사이내지. 왜냐면 오줌량은 여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사이내. 아우, 숨이 가빠. 그렇지. 숨골. 그 다음에 동공이 작아져. 그렇게 키워드 계속 가주면 돼. 그래서 의외로 중추신경계는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되시면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척수 그림 별표. 오히려 뇌보다 척수 그림이 더 중요해. 뇌보다 척수 그림.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척수는 소중합니다. 자, 척수는 소중하고요. 엄청 소중하지. 일단 척수는 뇌랑 몸 사이에 뭐를 담당을 한다? 신호 전달을 담당합니다. 다시. 자, 척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뇌와 이제 몸 사이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고, 척수의 말초신경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몇 쌍? 31쌍이 있어요. 자, 이게 대뇌랑 비교해서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소개가 되게 또 까맣게 돼 있지. 이게 대뇌와 반대인 부분이 있어. 일단 척수는 지금 척수도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데, 얘는 겉질이 무슨 질이냐면 백색질이야. 아까 누구랑 반대? 대뇌랑 반대다. 그 다음에 속질이 회색질이야. 누구와 반대인 거 체크? 대뇌와 반대인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뇌랑 이제 반대고, 그래서 이제 속질에는 그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이랑, 그
그 다음에 이제 원심성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합니다. 자, 잠깐만 얘를 내려서 보면 지금 척수 보시면 여기 되게 조그맣게 뉴런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척수 구성하는 연합 뉴런이고 지금 요렇게가 원심성 뉴런이거든. 원심성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있어. 조심할 거는 구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여기 조그맣게 옆에 있어. 구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심성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속질에 있어요 라고 하시면 틀린 거예요. 이해갔니? 그 다음에 척수에 지금 31쌍에 이제 신경다발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각기로부터 연결된 구심성 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 쪽에 있어요. 이렇게 등 쪽에. 그래서 얘가 무슨 근이라고 하냐면 후근이라 그래. 그래서 이건 써야겠다. 그래서 전근, 후근. 전근이 있고 후근이 있는데 후근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등 쪽에 연결되어 있는 무슨 신경다발? 구심성 신경다발입니다. 됐어? 그래서 감각기로부터 오는 건 뒤쪽으로 가서 그 체감각 껍질이 여기 뒤쪽에 있었거든? 대뇌 뒤쪽에 있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근은 배 쪽 앞에 있어. 이거는 그 척수로부터 나가는 무슨 신경다발이 연결되어 있냐면 원심성 다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네트워크에서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큰 도로, 엄청나게 이제 큰 도로 같은 느낌이 쫙쫙쫙쫙 뻗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뇌와 그 다른 말초신경계 사이에 무슨 전달을 담당한다?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감각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도 여러분이 이제 감각기나 이런 게 되게 정상적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척수에서 신호가 끊어져 버리면 뇌로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척수가 망가졌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신호를 분명히 누가 찔렀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안 가. 이해 갔어? 그 다음에 내가 대뇌에서 나 걸어야 되라고 명령 내리는데 여기 척수에서 신호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게? 못 거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신경전달 통로다라고 이제 신호전달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특히 겉젤이랑 뭐랑 반대인 거 조심. 대뇌랑 겉젤이랑 속질 반대인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얘도 이제 뭐에 중지하면 무조건 반사 중인데 걔는 이제 묶어서 갈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호 전달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일단 반응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의식적인 반응이랑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글씨 쓰고 말하고 이런 거 있지? 공 오면 피하고 이런 거 무의식적인 반응이거든. 이거는 일단 중추가 누구다? 대뇌가 중추야. 대뇌가 중추라는 거는 대뇌가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극이 들어와야 돼. 자극이 감각기로 들어와. 감각기는 눈, 코, 귀, 혀, 그 다음에 어떤 거? 피부, 감각기야. 그러면 내가 보는 시각정보, 청각정보, 그 다음에 뭐 후각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뉴런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게 무슨 성 뉴런? 그게 구심성 뉴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심성 뉴런이 다발로 모이면 구심성 신경, 다른 말로 무슨 신경이라고 하기도, 감각신경이라고 하기도 해. 자, 그러면 얘가 거쳐가는데 조심할 건 나는 괄호를 칠 거야. 척수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되겠지만 뺨 때리는 거 누가 나한테 말을 했어. 그러면 귀에서부터 오는 정보는 뇌를 거칠까? 척수 거칠까 안 거칠까? 안 거쳐.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톡톡 쳤어. 어디 거쳐야 돼? 척수 거쳐야 돼. 그러니까 몸에서 온 신호는 척수 거치고 목 위에서 온 건 안 거친다. 그래서 눈이랑 연결된 거는 뇌신경이 되는 거고 다리랑 연결된 구신경은 무슨 신경이 되는 거야? 척수신경이 되는 거야.
어쨌든 이로 인해 명령을 내리는 게 누구다? 대뇌야. 됐어? 대뇌가 감지를 해서 이제 명령을 보내는데 여기서도 뭐를 거칠 수도? 척수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말하는 건 척수 거치게 안 거치게? 근데 내가 이렇게 손 흔드는 건 거쳐야 돼. 그래서 명령을 보내는 거는 무슨 성신경? 원심성 신경. 퍼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운동신경 혹은 무슨 신경이라고도 하냐면 체성신경이라고도 한다. 체성이라고 써야겠다. 왜냐면 여러분 오늘 말초신경이 개 중요하거든요. 체성신경 혹은 운동신경.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뼈에 연결된 근육들이 반응해. 골격근. 그래서 얘를 이제 반응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뼈와 연결된 이 골격근들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무슨 근이라고 하게? 수의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글씨를 쓰던 말을 하던 욕을 하던 뭘 하는 거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 핵심은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대뇌. 대뇌인데 문제는 이거는 연습을 하면 빨라지긴 한다. 뭐 공피하거나 이런 거.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러면 의식적인 반응이 있어. 그럼 무슨 반응도 있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사라고 해요. 반사. 반사인데 반사도 나의 경험이랑 상관 있는 무의식적 반응이 없는 반응이거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는 건 무슨 반사? 무조건 반사야.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은 무슨 반사라고 한다? 무조건 반사라 그래. 핵심은 무조건 반사의 여기는 뭐가 관여하지 않는다.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말장난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중추가 되냐면 척수 먼저 쓰면 안 되죠. 좀. 자, 여기서 이제 중추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중간뇌. 그 다음에, 연수라고 하는 게 편한데, 숨골, 그 다음에 목, 척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이제 중추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똑같아. 어쨌든 자극이 뭐로 들어왔어? 감각기에서 무슨 신경 가는 거 똑같아? 구심성 신경 가서 여기서 명령을 얘네들이 내리고 무슨 신경 통해서? 원심성 신경 통해서 이제 반응기 통해서 반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응기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 질문은 할게. 명령을 대뇌가 하진 않거든요? 그럼 내뇌로 신호가 전달될까 안 될까? 일단 잘 생각해봐. 예시를 들 테니까. 자, 그래서 척수반사라고 하는 거는 척수가 중추인 반사가 척수반사인데 척수반사는 4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2개도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일단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무릎반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피반사. 2개는 꼭 외워야 된다. 무릎반사는 알걸? 무릎반사는 여기 무릎에 쏙 들어간 부분 치면 나도 모르게 꿈틀대는 게 무릎반사야. 자, 그 다음에 회피반사는 여러분이 날카로운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거랑 접촉했을 때 이렇게 손 떼는 게 회피반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아기 때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안 배웠지. 그거를 안 배우지만 어릴 때 아기 때 똥 싸셨고 또 오줌 싸셨죠? 배변 배뇨. 아기 때. 지금 솔직히 배변 배뇨는 똥 싸는 거 아니, 이거는 반사 아니에요. 의지로 조절 가능합니다. 살짝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지만. 배 아프고 넘치지만. 그 다음에 젖분비. 그 다음에 땀분비. 요렇게 있는 척수반사거든? 됐어? 위에 4개는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질문한다. 척수반사는 척수가 중추가 된 반사야. 그러면 자극 정보는 대뇌로 갈까 안 갈까?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피반사는 날카롭고 뜨거운 거를 접촉을 하는데 날카롭고 뜨거운 거 느끼잖아. 느끼는 건 누가 느끼는 거야? 대뇌가 느껴야죠. 근데 느끼기 전에 손 떼는 명령을 누가 내린다고? 척수가 내린다고. 그 차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간내. 자, 중간내 반사는, 자, 중천내 반사 아까 했어. 아까 뭐, 공공반사 있지? 이거 집 가서 해봐도 돼. 눈 나빠질 거지만, 불 한번 켜봐. 그럼 동공이 확 작아지는 거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숨고. 아, 나 숨고 진짜 짜증나네. 자, 연수. 숨골에서는, 자, 숨골은 숨 쉬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심장박동 조절한단 말이야. 그래서 숨골반사에서 맨 처음 하는 게 입에 들어봤을 때 뭐 분비하는 거? 침 분비. 그 다음에 내가 산소가 모자른 것 같아. 그 뭐 해? 하품. 코에 뭔가 들어와, 이물질이 들어와. 그 뭐 해? 재채기. 그 다음에 소화기에 들어오면 안 돼. 뭔가가 들어와서 뭐 해야 돼? 토해야 돼. 이런 게 다 숨골반사야. 자, 그래서 이 반사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 무조건 반사의 장점은 뭐냐면, 대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이거의 장점은 실제로 자극에서 반응할 때까지의 뭐가 짧다? 반응 경로가 짧아. 근데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뭐와 상관 있어? 생명과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반응 경로가 짧아서 무슨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거?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게 요게 이제 반사의 특징이야. 거기까지 되셨나요? 특히 무슨 반사는 반드시 외워라? 척수는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거기 배변, 배뇨 반사 나왔지? 자, 그래서 거기도 이제 경로를 잠깐 보시면 아니야. 자, 자, 여기 이제 의식적 반응이랑 반사의 경로라고 이제 나왔어. 자, 그럼 의식적 반응을 예시를 들게. 의식적 반응이 내가 이렇게 만져보다가 분필이 이렇게 있어서 집었어. 이건 무슨 반응? 의식적 반응이야. 그러면 의식적 반응은 나의 피부로 지우개 있는 분필을 감지해. 그러면 이게 정보가 어디까지 갔다고? 대뇌까지 갔다가 척수로 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찝다가 날카로워서 딱 피했어. 그러면 얘는 반사가 어떻게 되는 거게? 무조건 반사. 그래서 피부 갔다가 척수에서 바로 어디로? 골격근으로 가야 되는 거야. 훨씬 경로가 어떻다? 짧아.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날카롭다는 정보 자체는 대뇌로 가요. 다만 이게 내가 움찔하는 행동은 누가 명령하지 않는다? 대뇌가 명령하지 않고 척수가 명령할 뿐이야. 그래서 뇌에서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뭐를 통합을 하고 자극을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할지 분석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는 다 무슨 신경계에서 한다? 중추신경계에서 하는 겁니다. 좀만 힘내. 자,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 별표 엄청 중요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추신경계는 안 틀리십니다. 아, 진짜예요. 중추는 생각보다 외우기도 쉽고 잘 안 틀려요. 근데 뭐는 틀릴 수 있음? 말초는 정말 엄청 틀리실 수 있어요. 자, 말초는 어마어마하게 틀리실 수 있는데 어디 보자. 자,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는 어마어마하게 틀리시는데 자, 그래서 아까 신경계 다시 정리하면 자, 일단 신경계는 무슨 신경계랑 무슨 신경을 나눈다. 중추랑 말초신경계로 나누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 중추신경계는 어떤 자극이 뭔지 통합하고 분석해서 이제 뭐 한 다음에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거지. 뭐 배고픈 거, 숨 쉬는 거, 공부하는 거 요까지 합해서. 그러면 이제 말초신경계의 핵심은 여기는 온몸에 퍼져 있으면서 이제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하고 말초신경계로 뭐를 전달하는 거? 명령을 전달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추에서도 뇌와 연결된 신경계가 무슨 신경계? 뇌신경. 뇌와 연결된 말초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 연결된 거 무슨 신경?
그래서 척수신경. 그래서 아까 척수신경에서 무슨 근이 있는 거게? 정근이 있고 무슨 근이 있는 거예요? 후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 원심성 신경. 자, 그 다음에 후근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분필이 구심성 신경.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구조로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나눈 거고, 자, 요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걸로 나눈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능상으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기능상으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자, 한 번 더 나옵니다. 무슨 신경? 구심성 신경이랑 원심성 신경. 그러니까 구심성은 모은다는 뜻이고 원심은 퍼뜨린다는 뜻인데 우리가 구심성 신경을 무슨 신경이라고 하냐면 감각신경이라고도 해요. 얘는 모양 요렇게 생긴 거 기억해야 돼. 감각뉴런. 됐어? 지금 못 그리겠다. 자, 다시 그리지. 요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감각신경의 끝은 감각기관, 눈코귀와 피부랑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뇌와 척수 같은 뭐와? 중추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로부터 자극이 왔어. 그 자극을 어디로? 중추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시각정보, 후각정보, 미각정보 등등등등. 아픔 이런 것들. 그래서 자극을 전달하는 게 이제 구신신경의 목표다. 그러면 원심성 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핵심은 이 친구는 뇌와 척수로부터 뭐를 전달하는 신경?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명령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두 개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신경계? 체성신경계랑 그 다음에 무슨 신경계로 전달되냐면 자율신경계로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됐어? 체성신경계와 이제 자율신경계.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체성운동뉴런이라고 써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하면 다 무슨 뉴런이게? 체성신경계야. 그럼 체성은 뭘 전달하는 거냐면 이 친구의 핵심은 대뇌입니다. 대뇌. 즉 얘는 뭐의 명령을 대뇌의 명령을 어디에 전달하는 역할? 보통 대뇌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해요. 이해 갔어? 대뇌의 명령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뇌의 명령을 전달하는 건 뭐와 관련된 명령? 의지야. 나이가 무의식적으로 느껴도 의지.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개로 나누면 무슨 신경과 무슨 신경을 나누냐? 얘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거든. 쟤는 이제 교감신경이랑 그래서 거기 보면 자율운동뉴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뭘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냐? 당연히 골격근을 조절하면 안 되지. 뭘 전달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조절돼야 되는 거는 내장기관, 심장이나 폐 같은 거, 그 다음에 분비샘, 뭐 땀이라던가 소화액이라던가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돼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야. 그럼 누가 조절하면 안 돼? 걔네가 조절하면 안 되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심장아 멈춰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의지대로 야 나는 산소가 내 의지대로 많이 필요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요렇게 이제 나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거기 먼저 넘겨보시면 96쪽 계속 넘기시면 자 96쪽 이제 넘기시면 자 일단 체성신경계는 뭐의 지배를 받는다? 대뇌 반응은 골격근.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기관이나 분비샘, 혈관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 그래서 반응기관이 혈관, 내분비샘, 그 다음에 내장기관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추는 누가 아님 조심해야 돼? 대뇌가 아닌 거를 조심해야 돼. 그럼 대뇌 아닌 다른 뇌면 무슨 뇌, 뭐 사이뇌, 숨골, 뭐 그 다음에 간뇌, 사이뇌가 그렇지, 뭐 등등등등등이 있죠.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는 그렸는데 얘는 안 그렸죠.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릴 거예요. 자, 이제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갑니다. 자, 체성신경계를 먼저 그리면 체성신경계는 중추와 그 다음에 반응기, 골격근이라고 쓸게요. 골격근까지 하나의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뜻은요, 줄이 하나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끊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발로는 있을 수 있어요. 다발로는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 친구는 한 개. 그래서 이게 지금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체성신경 같은 중추가 이제 대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지와 관련된 걸 한다. 그래서 지금 축삭돌기 말단이지 여기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 나오는 체크에 아세틸콜린 나와. 신경전달물질은 아세틸콜린. 체크해놔야 돼. 자, 체성신경계. 자, 그럼 이제 무슨 신경계 간다? 자율신경계 가는데 자율신경계는 좀 골 때리긴 하거든요. 자, 자율신경계는 아까 교감이 있고 무슨 교감이 있다 그랬어요? 교감이 있고 부교감이 있다 그랬지? 자, 그래서 교감, 부교감. 할 말이 많긴 한데 자, 일단 교감신경 같은 교감이나 이제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한 쌍입니다. 두 개가 한 쌍인데 교감은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감은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그래서 여기는 골격근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비샘이나 그 다음에 내장기관이나 그 다음에 혈관 같은 거 뿅뿅뿅뿅뿅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참고로 시냅스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전 시냅스 하나 뒷전 시냅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 시냅스는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 신경절에서 나오는 신경전달물질 외우셔야 돼요. 아세틸콜린이에요. 누구랑 똑같네요. 골격근과는 똑같죠? 자, 근데 여기는 달라서 별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너무하지 않냐? 이름이 잔뜩 나오지? 노르에피네프린. 자, 노르에피네프린. 자, 그 다음 이제 부교감 갑니다. 자, 부교감은 앞에가 길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짧게요? 뒤에가 짧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신경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는 요거는 신경절 이전 뉴런. 이 친구는 신경절 이후 뉴런. 그럼 다시 정리하면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어.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아. 자, 그 다음에 신경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아세틸콜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아세틸콜린이야.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노르에피네프린만 발표했겠어? 얘만 달라. 오케이? 그래서 뭐를 외워야 돼? 노르에피네프린을 외워야 돼. 됐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체성신경계는 중추로부터 골격근까지 하나의 뉴런. 근데 자율신경계를 이룬 뉴런은 중추에서 반응기까지 몇 개의 뉴런이 한 쌍? 두 개야. 두 개의 뉴런인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으면 교감,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으면 무슨 교감? 부교감. 좀만 힘내. 자, 그렇게 이제 되는데 자, 문제는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주의하세요. 자,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자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느냐 체크하십시오. 얘는 척수 중간에서만 나옵니다. 척수 중간에만 연결돼 있어요. 자, 다시 교감신경은 신경자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교감은 오히려 얘를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부교감은 조심할 게 이게 중간 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신경자 이전 뉴런의 신경세 중간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골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척수의 끝에 있을 수도 있어. 척수의 끝에 있을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조심할 거는 그래서 중간 내외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 홍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조절한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요. 그 다음에 척수 끝에 연결된 뉴런의 신경자 이유 뉴런 말단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방광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줌을 싸게 만들어요. 근데 숨골이 아까 되게 중요한 게 이 친구는 호흡, 심장박동 이런 거 조절한다 그랬잖아. 소화랑. 그래서 얘는 되게 많아. 얘를 모르면 대표적인 게 심장, 그 다음에 뭐 기관이래. 순관, 나 진짜 돌겠네. 그 다음 뭐 이자 등등등 있지? 요런 데 연결돼 있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보다 뭐가 훨씬 중요해라고 얘기했니? 중추가 말초보다 훨씬 중요해라고, 말초가 중추가 훨씬 중요하라고 얘기했지? 낼 게 많아.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일단 해부학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그림 기억해야 돼. 이거 엄청 나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너무 슬프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감,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웃긴 게, 아까 그럼 선생님 교감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기를 안 써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이 교감이랑 부교감은 같은 기관에 뻗어 있어요. 얘도 심장에 뻗어 있고, 심장에 뻗어 있고, 기관에 뻗어 있고, 순간에 뻗어 있고, 순간에 뻗어 있고, 폐에 뻗어 있고, 폐에 뻗어 있고, 등등등등 다 뻗어 있어. 근데 그 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느냐? 얘네가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작용을 한다라고 하냐? 체크해. 길항작용을 한다고 한다. 자, 교감이랑 부교감은 기량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거기 표현이 안 났나? 같은 기관에는 분포하는데 서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반대 작용을 하는 걸 기량작용이라래. 그래서 나중에 기량작용하는 거 새싹 나오거든요. 여기 교감, 부교감, 그 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이제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반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긴장하거나 뭐 할 때, 위급할 때.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휴식 상황이거나 평상시. 그래서 굳이 좀 외우기 쉽게 얘기를 하냐면 교감신경 급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급할 때는 에너지라던가 이런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얘는 호흡이랑 심장박동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를 얘는 촉진을 하고, 그래서 급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소화라던가 배설 같은 경우는 억제. 근데 내가 쉴 때는 잘 먹고 잘 싸야 되잖아. 그리고 근데 숨이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쉴 때는 소화 배설 같은 게 어떻게 되게? 촉진이 되고 오히려 호흡이랑 심장박동은 어떻게 될까? 억제가 되는 거야. 차이 아시겠어요? 요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도 외울 게 개 많아지는 얘기지. 자, 무슨 뜻이냐면 이제 거기 표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납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교감신경 긴장할 때 여러분이 내일 대학 면접을 간다고 생각해봐. 자, 소화가 돼 안 돼? 입이 바짝바짝?
마르겠지. 그래서 교감신경은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억제된다? 침분비가 억제돼. 소화도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 얘는 이제 침분비가 억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자액이나 쓸개즙이나 소화생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소화액이 다 억제가 된다. 그래서 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바짝바짝 말라야 돼. 자, 근데 이게 혈압이라던가 이런 긴장도는 올라가. 그래서 숨은 오히려 빨리빨리 쉬게 돼서 순간은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은 상승하고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그 다음에 아이고 생각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해. 나 긴장했어. 혈당량은 상승하고요. 심장박동 상승하니까 모두 같이 올라가요. 혈압도 올라가고요. 막 이렇게 돼. 여기서 조심할 건 방광을 조심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실은 화장실 가는 게 좀 잘 그래요. 안 간다는 뜻이 아니라 조절이 잘 안 돼서 방광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긴장할 때 한 번에 제대로 싸는 게 아니라 어때? 시원하게 쫙 이렇게 싸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 잘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막 우리가 무서운 거 보면 지린다 그러잖아. 지릴 때 생각을 해봐. 지리란 뜻은 아니야. 긴장할 때 지려, 긴장이 풀리면 지려. 그렇지. 우리 긴장할 때는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리고 화장실 가도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느낌. 그럼 평상시에는 어떠냐면 소화 잘 돼야 돼. 이자액도 많이 나야 돼. 그래서 쓸개즙 얘네들가 이제 촉진이 되고요. 숨이나 이런 것도 급하게 쉬지 않거든요. 그래서 숨과는 수축, 심장박동 하강, 혈압 하강, 혈당량 하강, 방광은 잘 쌉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를 왜 강조하는지 알겠지? 외울 게 너무 많고 외울 게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함정이 너무 많아. 이해 가서 이게 야 틀려 이렇게 이제 내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것도 수능 같은 경우에서 너 이제 뭐 아직은 수능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실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긴장 놓으면 어떻게 되게? 틀려. 요것만 하고 조금 하고 시작.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제 분포해서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얘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림 잘 보십시오. 그림 잘 보세요. 자, 여기 일단 교감신경 보이시죠? 교감신경의 신경자 이전 뉴런 다 어디에 있는 거 보이세요? 거의 다 척수에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그래서 오히려 외울 게 없어요. 이해 갔어? 자, 이거 보면 뉴런의 신경세포체, 신경세 이전 신경세 다 척수에서 나와. 척수. 근데 교감신경은 보통 위급할 때 작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또 지들끼리도 시냅스 이루고 있어가지고 하나 작용하면 이렇게 다 연결돼 있거든. 됐어?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부교감신경 보세요. 부교감신경은 신경자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자 이후 뉴런이 짧은데, 자, 여기 체크해야 돼. 자, 지금 중간에 연결된 거 하나 보이지? 그림에 체크해. 중간에 연결된 건 아까 어디로 간다 했어? 홍채로 간다 그랬어. 그 다음에 척수끝 연결된 거 어디 연결돼 있어? 방광인 거 보이니? 근데 아까 숨골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호흡이랑 심장박동이나 그 다음에 아까 뭐까지 소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연수예요. 숨골이에요. 숨골에 보면 기관지, 순간까지 연결되지, 심장 연결되지, 소화센터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게 조심하실 것이 특히 부교감신경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자 이전 뉴런이 어디에서 뻗어 나왔는지까지 뭐 해야 해? 기억해야 돼. 됐어?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실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거기 어디냐? 97쪽 있지? 97쪽은 한번 풀고 아니야?
자, 가자, 1번. 자, 97쪽 맞출게. 방학이 더 힘들어, 씨. 자, 1번. 자, 1번에, 일단 1번에 X. 고쳐. 뇌신경, 척수신경이 아니라 뇌와 척수. 2번에 O, 3번에 O.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거 내용 진짜. A가 대뇌, B는 사이뇌, C 다리뇌, D 중간뇌, E 손뇌, F 숨골. 진짜 싫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 고등 정신활동 A. 자, 동공반사 D. 순서 왜 이래? 그 다음에 심장박동 소화 운동은 F. 체온 삼투압 B. 골격근 운동 몸의 균형 E. 그 다음에 중간내 말초신경 사이의 정보 전달 C.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XXO. 자, 겉질이 회색질이에요. 그 다음에 속질이 아니라 뭐에 따라? 겉질이 기능에 따라. 자, 그 다음에 4번에 A는 백색질, 니은은 회색질. 그 다음에 C의 기억 후근, 구심성, 기억의 D, 3번에 기억의 전근, 원심성, 신호는 C를 통해, 그 다음에 D를 통해. 그 다음에 5번에 대뇌 골격근, 한계 뉴런. 그 다음에 3번에 아세틸콜린. 자, 6번에 교감,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 아세틸콜린. 자, 그 다음에 뭔 소리야? 미안. 그 다음에 3번에 동공 확대 가, 순간과진 수축 나, 심장박동 어째다, 방광비움 촉진 나, 소화작용 억제 가. 순서 같아시? 가나나나가. 여기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보다는 아마 이제 이거 언제 외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자, 거기 100쪽 잠깐 가시면 자, 100쪽에 10번. 자, 그래서 이제 100쪽에 10번 잠깐 오십시오. 자, 100쪽에 10번 잠깐 오시면 아이고, 아우. 자, 100쪽에 10번 같은 타입이 약간 모의고사 유형이거든? 이게 약간 모의고사 유형이네. 자, 10번 보십시오. 자, 10번 보시면, 자, 그림은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랑 저쩌고 이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뉴런이냐, 골격근이냐, 짝짝짝짝짝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봅시다. 자, 10번에서, 자, 잠깐만, 한 번만 밝게. 자, 보시면, 자, 일단,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요 친구는 두 개가 하나지? 교감 아니면 부교감이야. 근데 지금 얘가 신경제 이전이 짧고 신경 이유가 길지? 얘가 교감. 그 다음에 위에가 부교감. 그 다음에 아래가 체성운동neuron, 체성신경계. 체성신경 혹은 이제 운동신경이라고 해야겠다. 됐어?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조금 강조했던 게 체성신경계는 대뇌에 명령을 전달하며 뭐의 운동을 조절한다.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골격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눈이지. 그러면 A는 뭐가 되냐면 얘는 이제 눈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게 눈에서 이제 홍채나 동공 이런 거 조절하는 거거든. 그래서 교감신경이 신경자 이전 질환이지. 이 친구는 어디에? 척수에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요 신경자 이전 질환은 어디에서? 중간내에서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뇌신경이고요. 디귿은 무슨 신경이게요? 척수신경인 거예요. 이해갔니? 다시 기억 니은은 뇌신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무슨 신경이어야 돼? 척수신경이어야 돼. 자, 그래서 보기 기억 볼게. A는 눈, B는 골격근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일단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없어요. 됐지?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 더. 그리고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속질에 있어야 됩니다. 둘 다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랑 니은이랑 리을에서는 아세틸콜린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아세틸콜린인데 노르에피네프린이 어디만?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이야. 됐니? 나머지는 다 뭐? 아세틸콜린이다. 다시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여기는 아세틸콜린이야. 그 다음에 리을은 원심성 뉴런 다발이기 때문에 전근입니다. 다시 리을은 원심성 뉴런 다발이기 때문에 전근이에요. 아까 전근 부분 써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척수신경에서.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그냥 솔직히 외우면 돼요. 근데 말초신경계는 약간 외우고 모두 있어야 돼. 약간 외우기도 하고 문제에서 약간 요령도 있어야 돼. 거기까지 되었는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성을 다 하진 않을게요. 항상성은 다 안 나갔는데 그래서 항상성 이제 할 거야. 자, 항상성은 이따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자,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요거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혈당량. 혈당량은 혈액 속의 포도당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투압. 참고로 여러분 삼투압은 농도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항상성. 그래서 항상성 유지 중추는 아까 간내, 사인에 기억하지? 아까 사인에 무슨 시상이 그 밑에 시상하부가 있거든요. 시상하부. 여기 중추가 시상하부고 이 친구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요. 하나는 신경계. 그 다음에 하나는 내분비계. 요렇게 해서 조절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편지 보내는 루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신경계로 명령을 보내는 거는 약간 문자, SMS 같은 걸로 보내는 느낌이고 내분비계로 보내는 건 편지 보내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나. 그래서 신경계와 내분비계. 그러면은 이제 뭐가 전달하느냐? 이제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기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 신호. 그래서 전기 신호를 다르게 표현해서 거기 나와있지만 신경 자극전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전기 신호 같은 느낌인데 내분비계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로 찌릿하는 게 빠를 것 같니? 화학물질로 만드는 게 빠르겠니? 전기가 훨씬 빨라. 그래서 얘는 전달 속도가 빨라. 전달 속도가 빠른 대신에 적용 범위가 되게 좁아요. 좁은 범위에 이제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는 거? 얘는 이제 방향이 이제 한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서 보내면 이게 지금 화학물질을 이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느린 대신에 혈액으로 보면 온몸에 보낼 수 있어요. 작용 범위가 되게 어떻다. 작용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되게 넓고 그 다음에 지금 한방 그래서 자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약간 이제 그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를 이제 표적 세포라고 하는데 혹은 표적 기관이라고도 해. 근데 이 표적 세포가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제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키 커야 돼라는 명령을 뇌에서 보낼 거 아니야? 신경계로 보낼 것 같아? 내분비계로 보낼 것 같아? 내분비계로 보내야지. 그치? 근데 예를 들면 심장박동이나 호흡 같은 건 어때? 그렇지.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호르몬,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내는 게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 보시면 자료픽 보세요. 자, 자료픽에 보시면 뉴런을 통한 정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의한 정보가 있냐면 내분비계 신호 전달 해가지고 나와 있지.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오케이. 자, 요거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자,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해서 보는데 지금 여기 뉴런의 전원은 이제 전기적 신호라고 여기도 나와 있지. 그래서 신경 자극 전도를 해서 지금 반응기관 세포에 신경 전달했지. 아까 했던 게 뭐 있었어?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옛날에는 아드레날린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분비계에서는 지금 이 내분비 세포가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관을 통해 보내는데 여기서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를 표적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감지하는 표적세포에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 수용체. 이 호르몬을 감지하는 거를 이제 수용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특정 수용체에 반응을 하면 이 표적세포가 기능을 수행을 해서 이제 뭐가 나타난다.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치자. 그런데 표적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없어. 그럼 걔는 인슐린 명령을 안 받는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얘는 빨라, 느려, 적용 범위가 좁아. 대신에 얘는 어때? 넓어. 그 다음에 얘는 뉴런에서 뉴런 한 방향으로만 가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온몸으로 이제 퍼지면서 이제 수용체가 있는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어?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호르몬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 이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이제 키 크게 명령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혈당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체온을 조절할 수도 있고, 2차 성징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등등등 있어. 근데 이제 호르몬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이 호르몬은 생성 장소랑 작용하는 장소가 달라. 그래서 호르몬의 생성 장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샘. 그래서 내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가 내분비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호르몬이 작용하는 장소는 표적기관 혹은 표적세포라고도 하는데 핵심은 이 호르몬을 인지하는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수용체가 존재해야 돼요. 특정 수용체. 그래서 지금 생성 장소랑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간에 운반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무엇을 통해 전달된다? 혈액을 통해 전달됩니다. 혈액 혹은 혈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 존재를 해도 일을 해요. 그래서 양이 적어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병 걸려요. 과다증. 그럼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되게? 병 걸려요. 무슨 증? 결핍증. 옛날에 혹시 생장 호르몬 기억해? 생장 호르몬 과다증, 거인증. 생장 호르몬 결핍증, 소인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과다증이랑 이제 결핍증이 있고, 결핍증이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분비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저기서 정리를 하면 우리 몸의 분비샘은 분비액을 만들어 주는 장소의 분비샘이라고 하는데 무슨 분비샘이 있다? 외분비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샘이 있어요.
자, 외분비, 내분비셈 있어. 차이는 외분비셈 혹은 외분비 세포는 분비액을 만들면 그 분비액만 지나갈 수 있는 뭐 특정한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비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분비관이 있습니다. 내분비샘은 없어요. 그래서 뭐를 통해 전달되는 거게?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분비샘의 예로 땀샘. 그러니까 땀은 땀샘에서 만들어지면 땀만 지나가는 분비관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샘도 있을까? 침샘. 그 다음에 무슨 샘? 눈물샘. 아이고. 그 다음에 뭐 소화샘. 뭐 이자 같은 거 있지? 그런 소화샘 같은 거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분비관이 따로 혈액을 통해 운반을 시키는데, 뭐 예를 들면 내분비샘이 계속 할 거니까 뭐 뇌하수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갑상샘이라던가 어쩌고저쩌고 요런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거는 이자. 자, 이자 앞에서 배웠는데, 자, 이자는 외분비샘도 되고 내분비샘도 된다. 자, 이 외분비샘으로서 이자는 뭘 만들까? 정답. 아니야. 이자액을 만들어. 이자액을 만들어. 그럼 내분비샘으로서 이자는 뭘 만드냐면, 얘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겠지? 글루카곤이지. 이름 수염 바뀌었을까봐. 글루카곤을 만들어서 누구는 조금 독특하다. 이자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진짜 많이 만드는 기관이에요. 다 단백질이거든요. 요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이제 외워야겠지. 그래서 거기 사람의 내분비계 별표. 오이씨, 많이 빠졌네. 많이 빼도 되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사람의 내분비계, 걔는 그림을 어떻게 해야 해요? 외워야겠지요. 걔는 외워야겠지요. 근데 좀 줄었네. 사람 성장으로. 미치겠다. 아, 마이 갓. 자, 그래서, 대충 그려. 대충 그려. 어이씨, 어깨가 너무 올라갔는데? 여기까지만 그래도 될 것 같다. 이자 같은 또 해야 돼? 오케이. 자, 일단, 자, 여기 여기 뭐 있어, 여기 이제 뇌가 있어요. 무슨 뇌? 대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자, 대뇌 사이에 무슨 뇌가 있어? 사이뇌가 있는데, 여기 겉부분이 시상이고, 중간, 여기가 시상 하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됐어? 자,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인데, 체크. 거기 뇌하수체라래. 그래서 뇌하수체는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충 그릴게요. 뭔가 엉덩이 같은데? 그래서 여기 앞에가 전엽, 뒤에를 뭐라 그래? 뒤에를 후엽이라 그래. 전엽, 후엽. 됐어? 그래서 전엽 호르몬은 보통은 다른 내분비샘의 분비를 촉진하든지 외분비샘을 자극하든지 이제 표적기관, 표적세포에 이제 명령을 전달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이렇게 오시면 목에 이렇게 나비 넥타이처럼 되어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자, 목에 이렇게 이제 나비 넥타이처럼 되어 있는 이 기관인데, 자, 체크. 자, 여기를 뭐라고 한다? 갑상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갑상샘 외우셔야 돼요. 자, 뭐는 외우셔야 돼요? 갑상샘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간. 자, 그래서 간 여기 근처에 보면, 이렇게 꼬물꼬물한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일목에 이자. 됐니? 자, 이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뭐라고 하게? 콩팥 위에, 콩팥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한다? 부신이라고 해요, 부신. 그래서 옛날에는 콩팥을 뭐라 그랬게? 신장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부신, 콩팥 신장이라 해서 부신이었는데 그냥 부신. 됐어? 많이 줄었다. 지금 외우는 거 한 4, 5개는 줄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뭐부터? 뇌, 하수체. 자, 이제 뇌, 하수체, 전엽. 자, 이제 뇌, 하수체, 전엽. 시상하부터 해야 되나? 잠깐만. 그렇게. 자, 내가 전혀 말고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해야겠다. 자, 책에 있는 순서됐다. 자, 여기 이제 간내 시상하부. 야, 이제 시상하부. 여기부터 갈게요. 자, 일단 사인의 간내의 시상하부. 자, 여기서 방출되는 호르몬은 어디 봅시다. 한 번만 쓸 거예요. 일단 간내 시상하, 사인의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 중추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지가 만들기도 하고 이제 교감 부교감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이름 진짜예요. 진짜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한글로는 한 번만 쓸 거예요. 이름은 TRH입니다. 그래서 얘는 TRH.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어디냐? 표적 기관은 뇌 하수체 전엽입니다. 뇌 하수체 전엽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이에요. 아이고 아이씨. 됐니? 자,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어쨌든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이기 때문에 어쨌든 갑상샘 자극. 그래서 나중에 그냥 TRH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뇌 하수체 전엽. 자, 뇌 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으니까 나온 것만 하겠지만 대충 정리하면 일단은 이 친구는 일반 표적세포의 명령을 내리거나 그래서 일반 표적세포의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거기 나있지만 사람 성장 호르몬 옛날에 뭐라고 배웠게? 생장 호르몬이라고 배운 거야. 자, 뭐를 촉진하겠어? 성장 촉진이지. 과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과하면 거인증, 적으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다른 내분비샘에 작용을 해서 호르몬 분비하는 거를 촉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게 무슨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얘가 영어로 TSH예요. 이게 타이록신 스티뮬레이티드 뭐 호르몬이고 어쨌든 그렇거든. 그래서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 갑상샘에 작용을 해서 뭐의 분비를 촉진한다. 티록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갑상샘에 티록신 분비 촉진.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등 있어. 여기서 뭐 이거는 니네 쓸 것도 아니고 외울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희 부신 거칠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빠진 게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그러면 부신 거칠에 자극해서 이제 뭐 코르티솔 뭐 이런 거 분비를 촉진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었어. 생식샘 차차 잘못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가서 이제 에스트로겐이랑 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분비샘을 분비를 촉진하기도 해. 그래서 외분비샘에서 분비해서 예를 들면 그 프로락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분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굳이 나머지는 형광색으로 쓰지 않은 이유가 뭐 교육과정 바뀌어서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듯하야.
됐어? 그 대신에 뭐는 외워야 된다는 뜻?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외워야 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뇌하수 점은 그렇고, 자, 뇌하수체 후엽. 자, 뇌하수체 후엽의 호르몬은 중요한 건 아닌데,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실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요. 근데 뇌하수체 후엽에 저장했다가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이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인데, 외우셔야 되는 친구는 얘는 꼭 외우셔야 돼요. 항이뇨 호르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ADH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A가 안티일 거예요. 안티. 엔타이 알지? 엔타이. 반대. 뭐를 방해한다. 오줌 싸는 걸 방해하는 호르몬이야. 항이뇨 호르몬. 거기까지 나와도 되나? 좋아. 자, 그래서 너무하네. 정말. 자,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콩팥 있지? 콩팥에서 세뇨관 있어요. 콩팥 세뇨관에 뭐를 촉진하시냐면 수분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됐어? 수분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자,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면 오줌을 많이 싸겠어? 적게 싸겠어? 적게 싸요. 그래서 오줌량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술을 드시면 ADH 분비가 적어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면은 ADH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실은 되게 많지만 프로락틴도 빠지고 옥시토신도 빠졌네. 일단은 핑크색으로 쓴 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상샘. 참네. 이렇게 빼도 되나? 점점 빠지네.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더 많이 배우는데. 나중에 대학생이 됐을 때 외워야 되는 게 많아야 되는 건가?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갑상샘. 중갑상샘도 안 해도 되는구만. 자, 갑상샘에서 한 호르몬은 또 타이록신으로 바뀌었네. 왜 이렇게 자꾸 글씨가 늘어나는 걸까? 옛날에는 뭐라고 배웠게? 티록신. 자, 그래서 옛날엔 티록신이라고 했는데, 자, 티록신은 간이라고 써놓을래? 주로 간에서, 온몸에서도 작용하지만 간에서의 무찌대사 및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자, 그러면 무찌대사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열이 생길까? 열이 없어질까? 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를 증가시키게? 써나, 체온 증가시킨다. 그럼 언제 분비 많이 돼야 돼? 추울 때. 운동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다른 의미로 무찌대사 촉진이긴 한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땀 분비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록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반박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반박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타이록신 같은 경우는 애기들, 보통 애기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추우면 옷을 입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어때? 추우면 걔네가 응애 하지 뭐 옷을 껴입거나 할 수가 없잖아. 걔네들은 타이록신 분비돼서 체온 올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신을 먼저 할게. 부신은 실은 겉질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질도 있는데 겉질은 그냥 흔적으로만 남길게요. 겉질에서는 이제 코르티코이드라 그래가지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나왔는데 뭐 들은 말 있어요. 참고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고 혈당 그 스파이크와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은근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속질.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뭔가 이름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에피네프린은 있겠지? 오케이. 에피네프린. 자, 아까 에피네프린 어디서 들어본 거지 않아? 7글자로 있었는데. 에피네프린 어디서 본 적 있는 거 같잖아? 아까 봤어요. 맞아요. 아까 보셨어요. 에피네프린. 정답. 걔가 얘랑 비슷해. 비슷한 물질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주로 그래서 써놔. 얘는 교감신경이랑 비슷한작용하거든. 그래서 교감신경이 뭐를 높여? 혈당량 높이지. 그 다음에 뭐를 높여? 혈압 상승시키지. 아까 그거 교감이 제거 외워야 됐던 거 기억해? 얘는 그래서 에피네프린 딱 보잖아. 교감신경이 되게 똑같네? 실은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여러분 긴장하면 많이 나와. 에피네프린. 그리고 수술하다가 심장 멎으면 심장에 에피네프린 꼽아. 팍. 심장 뛰라고. 그렇게 부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이자 대박이지. 자, 이자는 알파세포가 있고요. 베타세포가 있어요. 설마 글루카곤. 그래서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게 글루카곤. 자, 그 다음 베타세포는 인슐린. 그래서 알파세포는 글루카곤, 베타세포는 이제 인슐린인데, 둘은 기량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묶을게. 자, 얘는 기량작용에, 기량작용 혹시 아까 한번 했는데? 아까 교감이랑 부교감신경. 반대 역할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요.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봤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고혈당인 거리 되게 많이 나오면 뭐가 분비가 엄청 많이 되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많이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조절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했어? 그렇게 이제 조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 넘어오셔서 103쪽에 다 할 건 아니고, 거기 기량작용까지만 할게. 다시 무슨 작용까지만 할게요? 기량작용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상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르몬. 그러니까 실은 호르몬은 항상성 유지 말고도 기능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항상성과 관련된 것만 빼왔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한 번 더 쓸게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 중추는 아까 무슨 내? 4인의 무슨 하부? 시상하부. 이거 계속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하다는 뜻이야?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 시상하부가 명령을 보낼 때 신경계 루트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계, 호르몬 루트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뭐해서 하기도 하게? 섞어서 하기도 해.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그래서 항상성 유지 원리. 자, 유지 원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음성 피드백. 자, 첫 번째는 음성 피드백, 두 번째는 무슨 작용? 두 번째는 기량작용이야. 첫 번째는 음성 피드백, 두 번째는 무슨 작용? 기량작용. 바로 위에 있어. 103쪽 바로 위에. 찾았니? 음성 피드백, 하나는 기량작용. 자, 그러면 뭐 먼저?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뭐지? 피드백은 어떤 일에 결과가 다시 뭐에 영향을 주는 것. 이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건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지. 니네가 시험을 잘 봤어. 칭찬해. 이것도 피드백이야.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왔어. 불러. 이런 거 뭐야? 피드백이야. 오케이? 니네 좀 좋은 것 같아. 먹을 거 사줘. 이것도 뭐야? 피드백이야. 근데 이게 방향상 이 어떤 일의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 그러면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 근데 어떤 일의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경향으로 작용해. 그럼 무슨 피드백? 양성 피드백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우가 7점 맞았어요. 칭찬했어요. 그래서 75점이 됐어요. 또 칭찬했어요.
80점이 됐어요. 칭찬했어요. 90점이 됐어요. 그럼 무슨 피드백? 양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양성 피드백이랑 계속 관련된 게 얘가 이건 쓸 건 없지만 아까 프로락틴이랑 옥시토신 같은 경우 있는데 얘가 저분비를 촉진하거든? 그러니까 애가 젖을 물어. 젖이 나와. 그럼 젖을 또 물어. 젖이 나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 근데 문제는 항상성 유지 원리는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지?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쓰면 안 돼. 무슨 피드백이라고 써야 돼?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억제를 시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 시험은 못 봤어. 숙지량을 늘려. 됐어? 그랬더니 시험을 잘 봤어. 그랬더니 숙지량을 줄여. 그러면 뭐가 또 점수 안 나? 시험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숙지량을 또 어떻게 해? 늘려.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걔가 너무 잘 되면 줄이려고 하고 너무 줄면 다시 뭐 하려고 하고 늘리려고 하고 요게 음성 피드백인 거예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반드시 예시가 음성 피드백의 예시가 아까 별표에 나 타이록신 분비 있지? 말이 싫다. 타이록신, 티록신 분비, 타이록신. 아유 진짜 씨. 자, 이게 이제 타이록신 분비와 관한 게 타이록신 분비 예시가 되게 잘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다. 잠깐 볼게요. 사인회에 시상하부 있어. 자, 여기서 뭐가 분비가 되게? TRH 아까 분비돼. 기억나?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러면 이 친구는 표적기관이 뇌하수체 전엽이야. 잠깐 여기 화살표 쓰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표적기관이 갑상샘이야. 자, 갑상샘에서 뭐가 나와? 티록신이 나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뭐를 조절한다를 예시를 드릴게. 무지대사로 할게. 무지대사를 한다라고 칩시다. 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TRH가 많이 나오면 TSH가 많이 나와요. TSH가 많이 나오면 티록신이 많이 나와요. 그럼 무지대사가 촉진이 되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 어떻게 하려고 하게? 다시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RH가 적어져. 그럼 뭐가 적어져? TSH가 적어져. 그러면 티록신이 적어져. 그럼 체온이 너무 낮아지는 거야.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너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피식 포식 관계 같은 거야. 피식자 늘면 포식자 늘고 피식자 줄고 포식자 줄고 요게 맞물리거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정리하면 TRH가 늘어 TSH가 늘어. 그러면 티록신이 늘어. 그러면 이게 결과거든. 이 결과가 너무 많아지면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일어나. 뭐 줄어? TRH 줄어. 뭐 줄어? TSH 줄어. 그 다음에 뭐가 줄어? 티록신 줄어. 요렇게. 그럼 다시 촉진. 계속 맞물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어디에 이상이 있다 뭐 이러면서 나와. 뭐 여기서 사인회 이상이냐 뇌하체 전염 이상이냐 뭐 갑상선 문제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 이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렇게 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왜 껐다 켰다 해? 히터. 추우니까 켰어. 더워져. 그럼 어때? 꺼. 그러면 더우니까 꺼. 그럼 또 다시 추우니까 다시 어떻게 해? 켜. 더우니까 꺼.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음성 피드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량작용인데 아까 기량작용 기억하지? 선생님이 교감 부교감 하면서 뭐를 외워야 된다 했다? 기량작용이에요 라고 얘기했다.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관에 같이 분포해서 무슨 작용하는 거? 반대작용하는 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기량작용 얘 두 개 잘 나와. 첫 번째 무슨 신경과 무슨 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 아까 교감 신경은 긴장할 때 심장박동 촉진시켜. 그럼 부교감 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지. 그 다음에 아까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 얘는 인슐린 혈당량을 높여. 근데 둘 다 어디서 작용하냐면 간에서 작용해. 이자에서 분비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호르몬 특징이 호르몬은 생성 장소랑 무슨 장소가 달라요라 그랬어요. 생성 장소가 분비 장소. 그러니까 작용하는 장소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은 만들어지는 건 이자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친구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어디다? 이런. 걔는 그래서 간이 되는 거야. 그렇게 차이가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자,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106쪽 잠깐 와보자. 자, 106쪽에 항상성 유지 원리. 갑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항상성. 자, 항상성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상호작용으로 유지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내분비계는 신경구보다 신호가 빠르다. X. 호르몬은 혈액에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 맞지? 야, 생각해봐. 성장 호르몬이 다 작용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신경계 신호는 내분비계 신호보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X.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사이뇌의 시상하부. 굿잡. 시상하부. 자, 갑상샘에서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아니야. 그거는 뇌하수체 전엽이고 타이록신.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의 전엽, 후엽, 내분비 세포를 자극한다. 전엽. 그렇게. 자, 타이록신의 분비는 어떤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게 음성 피드백. 타이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갑상샘 자극 방초호르몬 분비가 억제된다. 자, 보세요. 음성 피드백이잖아. 타이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면 억제시키는 거예요.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자, 여기 네, 이거 일부러 쏘는 게 아니다. 보세요. TRH 많이 나오면 TSH 많이 나오고 티록신 많이 나오고 적어지고 이해 갔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촉진이 많습니다. 헷갈려. 안 되겠다. 헷갈리냐? 자, 그러면은 111쪽 와봐. 자, 110쪽, 111쪽. 자, 거기 우리 1번에서 8번까지만 하고 그거 하자. 자, 1번. 자, 1번에 5번. 자,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하나. 쓱. 자, 그 다음에 틀린 게 있을 거야. 5번에 5번. 6번에 2. 7번에 4. 8번에 3. 자, 9번에 5. 내가 8번까지 알았습니까? 제공제 그랬죠? 자, 지문이요. 자, 6번 봅시다. 자, 일단 6번에 봅시다. 자, 6번에 소화작용 억제는 교감신경입니다. 자, 방광 비움을 촉진하는 건 부교감입니다. 순간가지 이완도 아니죠. 교감입니다. 왜냐면 숨 많이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교감이 한 개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여기서 C가 부교감신경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A는 교감신경이어야 돼요. 기억에 신경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주의하라고 한 게 척수는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가 무조건 어디에 있음? 교감은 척수에 있거든요. 부교감은 아까 선생님이 웬만한 건 숨골에 있는데 두 개가 다르다 그래서 뭐?
눈에 연결된 게 중간내, 방광에 연결된 게 척수 끝. 그래서 다 척수야. 이해갔어? 그래서 이게 신경제어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는 부교감권 안 외워도 돼. 근데 누구 건 외워야 돼? 부교감권 외워야 돼. 체크 살짝 해놓고 또 챗. 야이씨 너네 이거 밀려서 어떡할 거야?